그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것들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로봇의 일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거 그러면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95%를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체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가?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가? 거기는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대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예 없다고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점점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지 꽤 오래됐어요. 원래 없어질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 로봇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지켜내야 돼요. 로봇이 들어가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인 거고요. 이거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닥칠 미래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 한 번쯤은 자기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는 다 대부분 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이제 나의 집안일마저도 대신해주는 로봇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한재건 교수님 모시고 휴머노이드, 피지컬 AI의 미래는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곧 언제 도달할지 등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보컵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로보컵이 로봇들끼리 그렇죠. 축구하는 그런 경기죠. 경기인데, 사실 우리는 로봇이 축구하는 것보다 내 설거지를 누가 얼마나 빨리 해줄 것이냐가 더 많은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언제쯤 집안일 해주는 AI가 만들어질까요? 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일 것 같은데요. 그럼 10년 안에 그 정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상용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가격이잖아요. 네. 그럼 10년 안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지금 시세로 한 1,000만 원 정도면은 집안일 해주는 AI가 나타날까요?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프리미엄도 있을 거고. 이게 유리컵 만져도 되는 AI 뭐 이러는 거 모델이. 그래서 한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선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그게 가능한가요? 네, 지금도 네. 그 산업용으로 쓰는 네. 로봇들은 그 정도 가격선을 목표로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무리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2-3년 안에는 산업용, 제조용 그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들은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게, 산업용 AI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 안에도 뭐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뭐 올해였어요. 그런데 자꾸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약간 허풍이 좀 있어서 그래도 말한 거를 안 지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시간에 대한 허풍은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달성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집안일 해주는 AI가 더 급하잖아요. 네네네. 산업 현장에서에 있는 휴머노이드가 먼저 이렇게 개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안전 이슈가 크죠. 왜냐하면 로봇도 기계라서, 그리고 또 육중한 기계라서 이거 사고 나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사고 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안전이 보장이 돼야 돼요. 완전한 안전이 보장이 돼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네. 일의 개수도 상당히 이제 좀 제한적이고, 하루 종일 일해봤자 한 10가지 정도 일하면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기도 하고, 네. 공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번 공장과 2번 공장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고, 다뤄야 되는 도구들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공장이 로봇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더 좋습니다. 사고 한 번, 두 번 일어나면 그럼 고쳐서 쓰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집은 얘기가 다르죠. 100집이 있으면 100집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사건, 사고가, 안전사고 일어나면 소송이에요. 가혹합니다. 로봇에게 있어서. 그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단순히
부가가치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뭐 집안일하는 AI보다 산업 현장에 있는 AI가 더 부가가치가 많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안전 문제가 있네요. 그냥 정말 단순한 실외기만으로도 최근에 에어컨 가동 많이 됐다고 막 불나가지고 화재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AI는 사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오작동을 한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막 때렸어요. 어유 이거는 이제 천연 공노할 노릇인 거죠. 그럼 바로 러다이트 운동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력이 더 쌓여야 돼요. 실력이 더 쌓이고 안전 인증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수년간 테스트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의 이슈 그리고 사람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통과하는 이슈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얘를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정은 조금만 더 시간 좀 더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안에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10년이면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이게 AI가 10년이 되게 크다곤 하지만 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좀 복잡한 일들도 할 수 있나요? 아직은 잘 못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못했어요. 올해는 막 어느 정도 해요. 물론 구살이 엄청 받습니다. 저희 로봇들 이제 POC라고 해서 네.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엄청 욕 먹고 있어요. 이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느려? 또 잘못했네. 좀 잘 좀 해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꾸역꾸역 구사리 막 받아가면서 해내고 있어요. 한다라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구사리 받는 거 데이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도 데이터예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실력이 계속 좋아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속도를 느끼잖아요. 그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느끼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와 이거 진짜 빨리빨리 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예전의 1년이 아니에요. 지금의 1년은 예전에 한 10년 같은 느낌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연필을 잡고 뭐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뭐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그냥 잡아서 놓으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놔서 정리하고 이송하는 거, 이동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픽 앤 플레이스만 제대로 좀 해달라. 그것만 해도 일거리 그냥 수두룩 빽빽 천지빛깔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막 복잡하게 막 드라이버질하고 막 조립하고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다음 단계로 하고 지금 간단한 것부터 잘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앨리스 5세대가 이런 것까지 이런 행동까지 한다고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 각종 물건들을 잡아갖고 놓는 걸 하고 있어요. 음. 별의별 물건이 오더라도 다 잡아갖고 놓아요. 그래갖고 정리를 해요. 정리도 자기가 해요. 네, 이건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엔 여기다 놓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계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정리된 거를 갖다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필요한 곳에다 갖다 주는 것까지. 그런 거는 올해 1월달에 CES에서 보여드렸어요. 이미 CES에 나왔군요. 네, 그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그래 저런 거 필요해. 우리 공장에 저거 좀 납품해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납품할 로봇을 못 만들고 있네요. 왜요? 회사가 너무 작아서. 투자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 지금 만들면 사준다라는 건 저도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갖고 지금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투자 받고 IPO 이제 상장하시는 건가요, 코스닥에? 뭐 상장은 해야죠. 근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요. 네. 지금 공장을 세워야 되는 단계.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 로봇을 찍어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참 휴머노이드라는 게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뭐 산업 현장이건 특히 집에서건 불쾌한 골짜기라는 지적. 그러니까 이게 언캐니 밸리. 이게 우선은 옆에 있으면 차라리 그러니까는 사족 보행 그 로봇이라면 조금 덜 불편할 텐데 얘는 내 옆에 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심정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극복이 돼야 되겠죠. 그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로봇 연구를 이렇게 섹터로 이렇게 나눌 때 그 휴먼 로봇 인터랙션 HRI 영역은 정말 큰 영역이에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구 주제도 다양하고, 연구의 내용도 너무 흥미롭고 어마어마한 영역입니다.
불쾌하게 안 느끼게 하려고. 그거를 연구하시는 그 많은 이유는 다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을 잘 건드려주면 그 언캐니 밸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실제로 오히려 아예 인간 안 갖고 로봇처럼 네. 그러니까 네모나게 생긴 휴머노이드가 더 차라리 심리적으로 덜 저항선이 있나요? 아니면 진짜로 인간이랑 똑같아야 덜 저항하나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답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까지만 가자. 너무 비슷하지 말고 너무 똑같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면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 비슷한 정도가 밑에고 네. 호감도가 위라고 할게요. 네. 가로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슷해지는 거예요. 인간에 비슷해져요. 호감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해요. 네. 어느 정도 진짜 많이 비슷하면 호감도가 진짜 높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뚝 떨어져요. 여기가 거의 좀비급 그 징그러움까지 가요. 가까워지면 오히려 네, 좀비도 사람의 형태인데 보면 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아예 인간하고 구분이 안 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게 로봇인지 인간인지 모를 정도까지 하면은 친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비슷해도 그 친밀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 두 개가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다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겠네요. 네. 그게 예전에 그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바이센테니얼 맨도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되고자 하는 휴머노이드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비슷하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산봉우리 여기를 장악하자가 저희 같이 로봇은 로봇답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위치고요. 안드로이드라고 칭해지는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이 만들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약간 뭐 학파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장이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아니야 그럼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어라는 차원의 그런 게 있겠군요. 네네.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겠네요. 뭐 부작용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저희 쪽 그룹 사람들은 너무 똑같아지는 거 싫어해요. 저도 그러니까 또 되게 비슷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너무 비슷하면은 약간 왜 그렇게 골짜기가 생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인간과 공존하는 휴머노이드 AI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그 무서운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일자리.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이 기자라서 AI가 결국에는 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수년 안에는 이제 그 공포를 항상 안고 사는데 특히나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아닐 거야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노동권을 뺏어갈 거다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힘을 써서 땀을 흘려가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들은 앞으로 인간의 장면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것들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로봇의 일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거 그러면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해요.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실제 산업 현장에 가보자는 거죠. 실제 산업 현장은 어떤가? 그러면 뭐 우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막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일 말고 95%를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체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가?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가를 보자는 거죠. 거기가 더 다수입니다. 거기는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대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예 없다고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점점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대는 이미 50대를 넘긴 지 오래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10년 있으면 은퇴하셔야 돼요. 지금 60대도 많아서 몇 년 뒤면 은퇴하시는 분들 계속 나와요. 원래 없어질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 로봇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지켜내야 돼요. 이 현실은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다. 그런데 로봇이 들어가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실제 작업 현장에선 벌어지는 현상인 거고요. 그런데 그 로봇이 그것만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로봇은 또 휴머노이드는 범용이라 네.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쵸.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일도 로봇이 들어와갖고 나 하고 싶은데 난 못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닥칠 미래입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인간이 땀 흘려서 하게 될 것들은 다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로보컵의 의미가 이제 2050년 안에 월드컵을 우승한 팀을 로봇이 이기게 될 거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2050년에는 이제 뭐 가정을 했을 때 진짜로 이제 로봇이 인간보다 축구를 잘하게 된다.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인간들이 하는 축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들이 하는 축구를 소비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나요? 네. 축구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로봇이 축구를 하려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축구를 딱 잡은 거지 네. 축구를 꼭 로봇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로봇 연구자들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메시보다 더 완벽한 축구 개인 전술을 개인기를 구가하는 로봇가 나오면 나는 메시 안 보고 쟤들이 하는 거 볼래. 아닐 거예요. 그건 또 아닐 거다. 인간이 하는 축구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심리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인간보다 빨리 달려요. 네.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왜 육상 경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거는 효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꼭 이겼다 졌다 더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사인 볼트가 뛰는 그 가치는 이 다른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네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끼리 해야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 로봇이 아무리 잘한다 한데. 그런데 이제 로봇 대 인간 뭐 할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바둑을 둔 것처럼 뭐 이벤트가 한 번 뭐 두 번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계속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은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소비는 할 것이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많은데 질문 진짜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이제 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거고 네. 그러면 그 로봇들이 하는 일이 생겨날 텐데 그럼 로봇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인간들이 뺏기는 일은 무엇이고 그랬을 때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로보컵에서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뭐냐면 로봇들은 인간이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할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도 안 할 테니까 이 로봇이 딱 해주면 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연적으로 점점 로봇은 인간이 하기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요. 이거 산재가 막 발생하고 막 비극이 발생하는데 그래 위험한 일은 네가 해. 너는 잘못되면 고장 나는 것뿐이지. 사람은 생명이 위험한데. 그러면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 나 이거 힘든 일 하기 싫어. 네가 해. 귀찮은 일.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기 좀 꺼려하는 일들일수록 로봇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냥 놀고 그냥 있을 거냐? 그러니까요. 아닐 거예요. 일은 더 생길 겁니다. 일은 결국엔 또 다른 식으로 생길 것이다. 네네네. 왜냐면 제가 지금 아기가 네. 4살인데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이 아이들을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이 녀석이 뭘 좋아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녀석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는데 그걸 볼 때 한심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너 그렇게 해갖고 그거 맨날 해갖고 뭐가 될래? 네. 하지 마. 그러지 마세요. 뭐든지 좋아하는 거를 잘 보시고 거기서 그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됩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일, 그게 인간의 일이 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밤새 게임한다? 네.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네. 그냥 눈 딱 감고 한 일주일간 그것만 하게 막 밤새도록 그랬을 때 얘가 버티고 그걸 막 더 잘한다? 네. 그냥 프로게이머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일들은 인간의 직업으로 각광을 받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인간의 본성이 이제 발현이 되는 즐거움의 영역.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일주일간 밤새 아빠 엄마가 게임을 하라 그래갖고 내가 원래 좋아했는데 게임을 하라고 막 하잖아요. 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러면은 그래 너는 그거 하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를 스스로 자각하게 해주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얘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걸 밀어주면 그건 인간의 일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일이에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뭔가 큰 인사이트로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일은 살아남을 것이다. 네.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결국 다 로봇들이 대체를 할 것이다. 네. 점점 그런 현상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풍요로워지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부가가치 차원에서는 인간이 지금도 좋아하고 소비하고 싶어하는 일들은 계속 하게 될 거다. 그게 또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라질지도 몰라요. 종말이 될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기계의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새로운 일들의 단면들이 사실 힌트들이 다 있긴 있어요. 과거를 보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아예 없었느냐? 아니요. 과거에도 힌트들은 다 있었어요. 조금씩. 그런데 그때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일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새로운 주류가 되고 있는 거 많이 봅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딴따라라고 부르면서 연예인들을 굉장히 가치를 낮게 쳤던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요. 지금은 연예인 되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춤 잘 추면 최고예요. 그런 시대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은 지금 우리가 곁에서 볼 때 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런 거 좀 그런데 라고 했던 일들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가장 큰 이제 지금 교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과제 어떡하지? 네. 뭘 내주면 다 AI가 해주니까 물론 보면 이거 AI가 썼네 저도 AI 많이 쓰지만 보이긴 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독후감 써와 또 독후감 다 써오고 아니면은 심지어 책도 AI가 다 요약해서 해주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저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교수님은 더 이상 이제 과제 그러니까 예전에 해야 되는 제출 과제는 아예 없고 현장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학교에 계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평가 교육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평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평가를 하는 시대를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울대, 고대, 연대 그 누가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학벌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죠. 좋은 학교 나와야 성공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열화되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아예 그냥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이 공동체에서 과연 이걸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 벗어나야 우리가 발전하는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되면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잘 되는 비율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출신들이 더 잘 되는 비율을 더 많이 본다면 그럼 뭐 서울대 왜 가야 돼? 뭐 이런 의문이 그 우리 후세들에게는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측면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어요. AI 때문에. 지금 교수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강단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전에는요. 그냥 막 머릿속에 있는 거 막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 있게.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왜냐고요? 학생들이 다 평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말이 맞나 틀리나. 왜냐하면 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고 있거든요. 평가를 받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뭔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줘봤자 그건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교육을 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쟤는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의견이 어떻게 돼?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건 이거야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뭘까라고 질문을 하는 예시들을 자꾸 해줘야 돼요. 질문을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질문하세요. 이제는 질문을 할 때가 됐어요. 질문 못해요. 질문하는 거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해답을 이루기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이그젬플들, 예시들을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답을 잘 찾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호기심 많고 질문 잘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돼주셔야 돼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저 드는 생각이 제가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교사 임용 체계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될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다 대학교 입시제도 다 바꿔야 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회사들의 채용 시스템도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고, 이게 대격변이겠다. 물론 이게 되게 썰물 밀물이 이렇게 가듯이 네. 되게 천천히 가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각 업계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서 이제는 답을 묻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인재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진짜 일선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혼란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우린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죠. 지금 혁명기입니다. 혁명의 시대예요. 그 혁명기 때 다 바뀌는데 나는 바뀌는 게 싫어요. 바뀌면은 안 돼요라고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단두대 가는 거죠. 좋든 싫든 혁명을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AI 산업의 뭐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국뽕이 차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진짜로 다가올 우리 인간과 AI의 공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조금은 설레기도 하는데 조금 더 걱정되기도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는 한재원 교수님과 이제 AI 관련된 또는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투자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 혹시 나중에 투자 관련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조만간 또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요, 파이낸셜 뉴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